아까 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함수, 라지 함수, 스몰 함수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가장 많이 구하는 게 합계죠. 우리가 엑셀 하면 합계를 또 가장 많이 구하는데요. 합계를 구할 때는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평균을 또 구할 수가 있죠. 평균은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합계, 평균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겠고요. 뭐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max하고 min 쓰는 것처럼 합계를 구할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sum이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합계라는 걸 구할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average라는 함수에 들어가서 평균을 구할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의 근무에 대한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블럭을 이렇게 잡아보잖아요. 숫자 값들을. 그러면 합계를 구하지 않아도 엑셀의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평균, 개수, 합계가 구해져요. 그죠? 화면 보이시죠? 요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합계와 평균과 개수가 자동으로 구해지니까 단순히 그냥 값만 딱 몇 개인지 확인만 할 정도만 필요하시다면은 굳이 함수로 구하지 않고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셔도 자동으로 계산이 된 값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 곳에 자동으로 값이 보일 거예요. 요것처럼 값을 내가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고 싶다. 노란색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여기다가는 합계를 한번 구해보고 여기다가는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뭐에 대한 값을 구할 거냐면 뭘로 할까요? 기본급에 대한 합계로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합계를 구하고 싶은 범위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커서는 구할 때다가 놓고 FX 누르시면은 이렇게 함수가 나오죠. 아까 전에 공유를 중지한다는 게 거꾸로 됐나 보네요. 잘하면은 첫 번째 녹화본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확인해보고 없으면은 이제 못 올리고 있으면은 올려드릴게요. 자, sum이라는 함수에 가서 이렇게 S 누르시면은 sum이라는 함수가 나오죠. 여기 가서 확인하고 우리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고 싶으니까 기본급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제가 시간 외 수당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범위를 지워주시고 시간의 수당 범위를 쭉 잡아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범위를 잡고 확인을 하시면 합계가 나옵니다. 합계는 우리 보시면 수식 입력줄에 sum이라고 써져 있죠. sum I4 콜론 I12 그러면 I4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합계를 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에버리지 함수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fx 눌러서 에버리지니까 A니까요. 여기 조금만 이동하시면 바로 있습니다.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확인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본으로 나온 범위는 그냥 무시해버리시면 돼요.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데에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시간 외 근무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어요. 이 수치들의 평균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확인하시면 값이 되겠죠? 아까 값은 보니까 우리 fx 다시 누르시게 되면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fx를 다시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구했던 수식이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3.2222라는 값인데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23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 서식이 정수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 정수로 안 하고 원래 있던 값을 그대로 보고 싶으면 여기 회계라고 써져 있는 데 있으시죠? 사용자 서식에 여기를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원래 계산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마 1교시 거 영상을 날린 것 같네요. 아까 제가 처음에 중지를 하고 중지를 다시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거꾸로 쉬는 시간이 녹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2교시만 녹화본을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가족수당 구하면서 함수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함수들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의료보험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보험은 기본급의 3.5%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는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죠. 자, 는에서 기본급을 찍어줍니다. 기본급 요 숫자를 찍어야 되죠. 내 커서가 있는 그 줄에 있는 기본급 값을 찍어주셔야 밑으로 한 칸씩 바뀌었을 때 자기 옆에 값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을 클릭을 하시고 곱하기 3.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제가 여기 쉼표 스타일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컴마가 찍어지는 거고 그냥 기본 표서식에서는 쉼표 스타일이 찍어지지 않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기본급의 9%를 적용한다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면 똑같이 는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는 해서 기본급, 이 기본급 값을 찍고요. 곱하기 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0.09라고 적어도 됩니다. 9%는 0.09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0.9라고 쓰면은 90이 돼버리니까 백분율을 소수점으로 쓸 때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쭉 끌어주시면 계산이 되고요. 자, 세금은 기본급의 2.2%를 적용을 하는데, 자, 10원 단위에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자, 어떤 자릿수를 정하는 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릿수를 정하는 함수는 크게 라운드 계열의 함수가 있어요. 좀 크게 하고요. 라운드 계열의 함수가 있는데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고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라운드는 반올림을 하는 함수예요. 라운드업은 올림을 하는 함수예요. 어떤 자릿수를 라운드 다운은 내림을 할 때 쓰는 그런 함수예요. 우리가 반올림은 어떤 수치가 5 이상이 됐을 때 한 자리를 올려주는 거죠.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리는 거고요. 라운드 다운은 무조건 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용도가 조금 다를 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수식을 는을 쓰게 되면 수식으로 인식을 하니까 함수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라운드 해서 수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 칸에는 자릿수를 적어요. 라운드 함수는 수와 어떤 자릿수, 이 수를 어떤 자릿수로 표현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건데 라운드 업과 라운드 다운도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fx 눌러가지고 제가 일단 여기다가 R 눌러볼게요. 근데 R이 한영키가 안 먹히죠? 그럼 한영 바꿔주고 다시 한번 찍어주고 R 하시면 돼요. 라운드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렇게 비슷한 형식의 함수가 있어요. 폰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화면을 확대해 보시면 크게 보입니다. 자, 일단 라운드 함수 들어가 볼게요.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처리할 때 쓰는 그런 함수예요. 주석이 지우개로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데요. 일단은 이 넘버가 반올림을 하려고 하는 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123.456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123.456이라는 값을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자릿수로 처리를 하고 싶어요. 자, num digit라고 하는 게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넘버는 반올림할 수, 뒤에 있는 num digit는 자릿수거든요. 근데 자릿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은 0을 쓴다는 것은 정수까지 표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소수점 아래는 없애고
그냥 딱 정수로 표현하고 싶을 때 자릿수를 0으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2를 쓰면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소수 한 자리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23.456이라는 값을 썼는데 이 값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것은 123.4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거죠. 근데 뒤에 5가 5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올림이 돼가지고 이 자리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답이 123.5라고 나오는 거예요. 1이라고 쓰면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2라고 쓰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3은 뭘까요? 3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1, 2, 3, 4, 5 쭉 쓸 수가 있어요. 0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정수까지 처리한다라는 의미였고요. 마이너스 1은 이제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1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겠다.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제가 수식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그래요. 자, 마이너스 1을 쓰면 이제 1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은 뭘까요? 이제 1000의 자리까지겠죠? 표시를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5는 이제 뭐 만, 10만 쭉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제가 방금 입력할 때요. 마이너스 1을 썼더니 뭔가 수식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오류가 떴거든요. 그래서 앞에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한 개 썼어요. 이 작은 따옴표를 쓰게 되면 수식을 문자로 처리하는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1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 오른쪽으로 가니까 숫자잖아요. 근데 1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쓰고 1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것은 문자 1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숫자를 문자 처리할 때 아까 여기도 숫자 수식 마이너스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식인데 수식이나 숫자를 문자로 처리할 때는 마이너스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한 개 붙여주면은 문자로 처리가 됩니다. 알아두시면은 유용하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표현할 때는 자릿수를 0이라고 쓰면 정수까지 표시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1은 소수 한 자리까지, 2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3은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요. 반올림해서. 마이너스 1을 쓰면 이제 10의 자리까지,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10의 자리까지 나오고요. 마이너스 2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은 이제 거꾸로 되겠죠? 10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릿수를 처리하시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라운드 계열의 함수는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셀 서식으로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조절을 하는 게 가능하죠. 이런 부분은 셀 서식 갖고도 가능해요. 정수까지도. 근데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까지를 내가 반올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셀 서식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라운드 함수를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견적서가 나왔는데 뭐 1억 1000이었어요. 1억하고 그냥 숫자 1000원. 그러면 1억에 비해서 1000원은 굉장히 작으니까 1000원을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내림함수,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는 거죠. 무조건 어떤 만 단위까지만 처리하겠다. 나는 만원 단위까지만 받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라운드 다운을 쓰면은 그 값을 버리고 처리가 가능해요. 만약에 뭐 1억 9천원 이랬어요. 그러면 반올림을 하게 되면 9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만원 단위까지 그냥 내림해서 처리를 하겠다. 1000단위를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라운드 다운을 쓸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만 단위까지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만은 0이 4개잖아요. 그럼 자릿수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4라고 써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숫자가 1이라는 숫자는 여기에 1과 같고요. 이 2는 여기에 2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1은
0의 개수하고 같아요. 0이 1개면 마이너스 1, 0이 2개면 마이너스 2, 0이 3개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라운드나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런 함수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용도에 따라서 내가 반올림을 할 거다 그러면 라운드를 쓰면 되고 올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라운드 업을 쓰고 뭐 만약에 사람수를 계산하는데 3.1명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은 3명일까요? 4명일까요? 4명으로 처리를 되는 게 맞죠. 3명하고도 1명 0.1명이 더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일을 무조건 한 자리 올려서 4명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라운드 업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무조건 반올림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해볼게요. 자, 세금을 구할 건데 세금은 기본급의 2.2%를 적용을 할 건데 이 계산을 우리는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표시되게 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100원 단위까지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올림을 처리하기 위해서 라운드 함수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fx 들어가셔야죠. fx 들어가셔서 이 모음도 선택해서 R 한영키 바꿔주고 R 다시 한번 클릭해주고 R 하시면은 ROUND 라운드라는 함수가 나오고요. 반올림합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 자, 넘버는 반올림하려는 수이고요. 넘 디지트는 자릿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버에다가 우리는 기본급의 2.2%를 계산을 할 거니까 이 기본급 값을 찍어줄게요. 기본급, 내 옆에 있는 기본급 값을 찍어야 되겠죠? 곱하기 2.2% 이렇게 적어주고요. 넘 디지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릿수를 정한다 했는데 우리가 소수점 아래의 자릿수이기 때문에 그냥 1, 2, 3, 4는 소수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리까지 표시를 한다는 뜻이고 0은 정수까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앞으로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가 부른다 그랬어요. 정수 부분은. 그래서 마이너스 1 하면은 10의 자리, 마이너스 2 하면은 100의 자리. 우리는 100의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26,160원인데 반올림해서 28,160원인데 28,200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우리가 160원 깎아주면 좋겠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수를 바꿔볼까요? 뭘로 바꿔볼까요? 조금 기분이라도 좋게 라운드 다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반올림 안 하고 거림을 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계산을 하는데 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넘버에다가 기본급 곱하기 2.2% 똑같이 씁니다. 퍼센트 적어주셔야 돼요. 퍼센트를 안 적으면 100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넘 디지트에다가 아까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100원 단위까지 나오는 거였잖아요. 자, 보니까 28,160원인데 마이너스 2로 처리를 하니까 28,100원이라고 10원 단위에서 버림해가지고 100원 단위까지만 처리가 됐네요. 이렇게 60원을 깎았습니다.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급합계는 기본급에다가 직책수당에다가 시간외수당에다가 가족수당을 다 더해야 됩니다. 기본급 여기 있고요.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뭐 이런 것들을 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직접 더하기 하는 것도 가능해요. 나는 이거를 더하겠다라고 직접 지정하시는 거 가능하죠. 는에서 먼저 기본급 찍어주고요. 기본급 자, 내 옆에 있는 그 줄에 있는 숫자를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칸씩 밑으로 내려가면서 처리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상대참조라고 한다고 했죠. 기본급 플러스 직책수당 플러스 그다음에 가족수당이죠. 공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플러스 가족수당 이런 식으로 이제 띄엄띄엄 값이 있으면 이걸 연속되게 범위를 쭉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그냥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칠게요. 자동 채우기를 쭉 하고요. 자, 공제합계라는 게 있어요. 공제합계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세금, 기타 공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에 합계예요. 물론 방금 한 대로 는 해가지고 이것 찍고 이것 찍고 이것 찍고 이것 찍고 하면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찍는 것보다는 그냥 드래그를 하는 게 좀 더 쉽겠죠. 드래그를 해서 구하려면은 는 해갖고는 안 돼요. 함수 썸 함수를 써주셔야 됩니다. 다 더할 거니까 이 연속된 범위를 다 더할 거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썸 함수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썸 갖고 불연속된 범위를 못 구하냐? 그건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근데 합계를 모든 합계는 다 구할 수 있어요. 썸 가지고. 근데 우리가 앞에처럼 이렇게 값들이 좀 띄엄띄엄 존재하게 되면 그냥 직접 는에서 더하기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요거처럼 공제합계처럼 의료보험부터 이렇게 쭉 연속되게 붙어 있으면 하나씩 찍는 게 좀 귀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드래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썸 함수를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합계 여기 누르셔도 되고요. 우리 홈에 가시면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다 보니까 자동합계 요거 누르셔도 되고 FX 눌러서 해도 됩니다. 똑같은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자동합계 옆에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글자 누르셔도 되겠네요. 자동합계 글자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합계가 인식이 되는데 이 자동으로 나오는 범위는 아까 함수하고 똑같죠. 자동으로 나온 범위는 믿지 마세요.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범위를 어디서부터인가요? 의료보험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엔터를 그냥 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보시니까 썸이라고 나오죠. 똑같습니다. 한번 지우고요. FX 눌러가지고 썸을 들어가 볼게요. 일단 클릭을 하시고 S 그러면 쭉 내려가면 SUM이 있을 거예요. 이거 빨리 찾으시려면은 SU를 빨리 누르시면 바로 딱 SU로 시작하는 게 나옵니다. 자, 확인을 하시고 범위를 의료보험부터 이렇게 기타 공제까지 다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값이 나올 거고요. 이 채우기 핸들 쭉 드래그 하시거나 이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을 해도 자동으로 쭉 채우기가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제 값이 이게 반듯하지 않거나 좀 원치 않는 범위가 같이 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자, 차감 지급액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지급 합계에서 공제 합계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는 해가지고 지급 합계 요 값에서 빼기 공제 합계 요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엔터 이렇게 치시면 자동 채우기 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수식 입력줄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요거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P4 빼기 Q4 이 말은 P4 셀에 있는 값하고 Q4 셀에 있는 값을 빼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여기에 있는 F4에 있는 셀하고 G4, I4, K4에 있는 셀들을 다 더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들어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기본급도 이렇게 뭔가 수식이에요. 그리고 시간 외 수당도 뭔가 수식이고요. 그죠? 뭔가 우리가 넣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수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수식로 입력되어진 이런 값들은 지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 수식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셀을 이렇게 아무것도 문자로 쓴 셀은 그냥 지워도 되지만 수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셀들을 지워버리면 계산이 안 되죠. 계산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값들은 지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안 했는데 이런 수식 가지고 이런 값들을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은 기본적인 계산만 했지만 나중에 함수를 많이 이제 좀 더 공부하시게 되면은 기본급이라든가 뭐 직책 수당, 시간 외 수당 이런 것들도 직접 다른 함수 이런 거 써가지고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뭘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몇 개 좀 살펴봤고, 자, 제가
함수를 몇 개만 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 다음 시간에 다른 한글 파일 올려드린 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함수 이름을 좀 몇 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우리 함수 몇 개 배웠나요? 9개 배웠네요. 그죠? 맥스, 민, 라지, 스몰, 썸, 에버리지,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이렇게 벌써 함수를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지금 이 함수 사용법을 다 몰라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엑셀에서 이런 계산할 때 이런 함수가 있었던 것 같아 라는 것만 기억을 해도 나중에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 검색해서 그 사용법을 따로 공부하시면 되니까 지금 막 모든 걸 다 외우거나 막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자주 쓰는 함수들에 대해서 이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남은 시간에. 자, 우리가 썸을 배웠잖아요. 썸은 조건의 그냥 합계죠. 썸이라는 함수는 그냥 합계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게 되면요. 조건을 구할 때 우리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sum if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if가 조건이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뭐뭐라면 뭐 이런 뜻이 if잖아요. 그래서 sum하고 if하고 붙어가지고 sum i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조건에 맞는 합계가 되는 거죠. 조건에 맞는 합계 이런 뜻입니다. sum if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함수를 몇 개 이름을 써볼 거니까 어떤 뜻인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sum ifs라는 함수가 있어요. sum ifs는 뭘까요? sum ifs 조건들에 만족하는 합계. 조건들이라는 거죠. 조건들. 우리가 영어에서 s를 붙이면은 복수잖아요. 2개 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sumif라는 함수는 하나의 조건을 그냥 만족하는 합계예요. 근데 sumif에 s가 붙으면 조건들에 만족하는 합계예요. 이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합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 또 봐볼게요. 에버리지는 아까 뭐라고 배웠죠? 에버리지 평균이죠. 에버리지는 평균이라고 배웠고 그러면 에버리지에 if가 붙을 수가 있죠? 아까 썸에 if가 붙은 것처럼 에버리지에 if가 붙으면 이건 뭘까요? 앞에 거랑 똑같이 응용하시면 돼요. 조건에 맞는 평균이죠. 에버리지가 평균이고 if가 조건이니까 에버리지 if는 조건에 맞는 평균입니다. 자, 에버리지 ifs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똑같이 조건들에 맞는 평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에버리지 계열의 함수들은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을 해갈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았고 아직 사용법은 잘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일단 이름이라도 좀 알고 있으면 되게 좀 뭐가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거 공부할 건데 이렇게 또 함수들을 또 몇 개를 또 배웠습니다. 평균, 에버리지, 여기에 에버리지 if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맞는 평균이고 s가 붙으면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조건들에 만족하는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또 count if가 있어요. count if를 하기 전에 먼저 count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count라는 함수도요. count가 있고 count에 a가 붙어가지고 counter가 있어요. 또 count blank라는 함수도 있어요. 일단은 count라는 함수는 숫자의 개수를 세는 함수. 몇 개 들었냐 숫자가 이게 count예요. counter는 숫자든 문자든 모든 것의 개수예요. 이게 counter예요. counter는
문자만 개수를 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숫자든 문자든 모든 것의 개수를 다 세주는 게 카운타예요. 그러면 우리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숫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개수가 나오죠. 이 아래 보시면 개수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9라고. 이게 카운트로 구한 결과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세려고 하는 데이터가 이름이다. 이름인 경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가지고 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럴 때 카운타라는 함수를 쓰는데 이렇게 이름을 주로 이제 문자 같은 걸 블럭을 잡을 때 우리가 카운타를 쓰니까 카운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문자의 개수를 세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틀린 말이에요. 숫자든 문자든 다 세요. 문자만 세는 게 아니라 숫자든 문자든 아무튼 들어있으면 전부 다 개수를 세버리는 게 카운타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반대로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는 이제 카운타랑 반대인 거예요. 블랭크가 이제 공백, 뭐 빈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의 개수를 세는 함수예요. 빈칸의 개수.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비슷하게 count if라는 함수도 있어요. count if. count if는 뭘까요? 아까 count는 뭔가 개수를 세는 걸 말했고 if는 조건이었잖아요.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 count if가 숫자 조건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조건은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조건이에요. 조건에 맞는 뭔가 개수를 세고 싶다. 그럴 때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 count if 수도 할 수 있겠죠. 아까 이런 것들처럼 같은 패턴으로 조건들에 만족하는 개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암리에 많이 들어왔어요. if라는 함수가 이제 벌써 우리가 몇 번 접해봤죠. 해보진 않았지만 왠지 많이 접해보면 좀 친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자꾸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if라는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처리한 함수예요. 조건이라는 것을 함수, 이것을 if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말이 나오면 if라는 함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자라면 남자라면 뭐 순천에 산다면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 걸 처리할 때 쓰는 함수가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if는 이제 and라는 거하고 or이라는 거하고 거의 뭐 짝꿍을 많이 맺습니다. 우리가 고급 필터 조건을 쓰면서 and or은 한번 접해봤죠. and는 모두 만족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and였고요. or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것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o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nd와 or은 if 안에 같이 많이 사용이 되는 함수고요. 여기까지 이제 함수, 이런 함수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또 영어 시간으로 돼가지고 이어 함수부터 볼까요? 이어, month, day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이어 함수는 우리 연도란 뜻이죠. 연도. 그래서 이어란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연도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1-10-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어 함수를 써가지고 날짜를 클릭해주면 연도만 나옵니다. 그럼 2021이 나오겠죠. month는 뭘까요? 똑같아요. 날짜에서 월만 추출하는 함수가 되는 거고요. day는 날짜에서 일감만 추출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면 today 함수도 있겠죠? today 함수는 뭘까요? 네.
today는 오늘이란 뜻이죠. 우리가 아는 그 단어 그대로 today는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 날짜를 계산할 때 today라는 걸 씁니다. 이 today라고 함수를 써갖고 계산을 해 놓으시면은 내일이 되면 내일 날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일을 여기다가 적어 놓잖아요. 근데 작성일을 후기로 이렇게 그냥 날짜를 이렇게 좁아서 그러니까 늘려주고 작성일하고 이 날짜를 적었을 때 이 날짜를 내가 직접 수기로 그냥 적어버리게 되면 이 날짜는 안 변하겠죠. 계속 이 날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날짜 자리에 today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적어 놓으시면은 내일이 되면 내일 날짜로 계속 날짜가 바뀝니다. 좀 메리트가 있겠네요. 이런 today 함수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또 하나만 더 함수 이야기를 하고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좀 단어들이 익숙한 단어들이 좀 많아요. 영어 단어들, 영어 공부도 좀 우리가 하게 되네요. 엑셀 하니까. 그래서 너무 막 함수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로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면 조금 더 이제 부담이 적어지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레프트라는 함수는요, 왼쪽이죠, 왼쪽. 뭐, 복싱할 때 레프트, 라이트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레프트는 왼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라이트는 오른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미드는 중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컴활 수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에서 우리는 뭐 오늘은 이라는 글자만 추출을 하고 싶어요. 이 문자가 통째로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거 통째로 다 필요 없고 나는 오늘이라는 글자 이 두 글자만 나는 필요해요. 이 문자에서 그럴 때 left 함수를 써가지고 왼쪽에서 뭐 두 글자만 가져와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점을 표현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점까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오른쪽에서 글자를 이제 세면 되죠. 오른쪽에서부터 몇 개인지 개수를 세가지고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right예요. 그러니까 left하고 right는 양쪽 끝이 딱 정해져 있죠. left는 왼쪽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right는 오른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점까지 말씀을 드렸죠. 있습니다만 출력을 하고 싶으면 right 갖고 안 돼요. 반드시 점까지 포함해서 점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출력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라이트로는. 미드는요. 저는 이 문자열에서 커말이라는 말만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은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가지고 추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미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요. 미드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몇 번째부터 몇 개를 추출하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까지 우리 영어 단어에 좀 더 익숙한 단어들을 가지고 함수들 이렇게 많이 살펴봤고요. 이런 함수들을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한글 파일 있잖아요. 그 한글 파일을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한글 파일을 받아놨는데 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함수 기초 여기 있네요. 함수 기초라는 파일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글 파일로 드렸어요. 요거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놔 보세요. 엑셀에다가 입력을 한번 하셔가지고 요 문제들을 같이 한번 우리가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지금 에버리지, 맥스, 민 이런 것들은 배운 것들이 나왔고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뭐 count if라든가 sum 이런 함수가 나왔네요. 랭크 함수도 있네요. 랭크.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랭크라는 함수는 여러분들 막 랭킹 이런 말 많이 하죠. 랭킹.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랭크 함수고요.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요 표를 이제 한번 작성을 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소스 파일을 한글 엑셀로 제공을 해드리지 않고 한글로 제공을 해드렸어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문제 번호예요. 밑에 있는 문제 번호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안 쓰시고 그냥 빈칸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우리가 입력을 하시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면 엑셀 표 작업 연습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인쇄를 하는데 행렬 머리글을 같이 지금 인쇄를 할 수 있게 캡처를 해놨어요. 여기 입력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요 칸을 병합을 그림을 보면서 병합을 하시라고 행렬 머리글도 같이 인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렬 머리글 인쇄하고 싶으시면은 그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가능하고요. 시트에 가시면 행렬 머리글 체크하시면 인쇄가 됩니다. 그리고 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1 써가지고 그냥 채우기 핸들을 하면 1밖에 안 나오죠. 컨트롤 키 누르고 쭉 끌어주시면 이제 숫자 1씩 커지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냥 눈으로만 그렇구나라고 보지 마시고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보시라고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실습해 놓고 저장해 놓으시면 다음 시간에 벌써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요거 실습하는 것부터 해보고 또 제가 예제 파일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또 미리 한번 작업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오늘 하실만 하셨어요?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